나는 5년간 은퇴를 준비했다의 저자 이상수님의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장에서 의존과 조력 그리고 혼자 해내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직이나 직장과 회사에서 많은 일을 동료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역할과 책임이 다르고 업무 분야가 다르지만 협업이 미덕이었고, 팀워크는 곧 조직과 회사의 성과라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한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기획하거나 분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자 또한 오랜 조직 생활을 하며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책임의 문제 때문에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일 같은 건 회피하는 분위기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배나 동료와 상의했고, 결정을 내릴 때도 늘 누군가의 의견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것은 직장에서의 자연스럽고 올바른 질서였고, 서로의 역할이 명확할수록 효율적인 구조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습관이 오히려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역설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사실입니다. 은퇴라는 현실을 마주한 지금 여러분의 역할을 나눠 가지거나 대신 준비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역할을 자청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어떤 협력자도, 그 어떤 동반자도 여러분 자신만큼 절박할 수는 없습니다. 은퇴 이후의 계획은 오롯이 나 자신의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타인의 조력이나 협업보다 냉정한 자기 점검과 자기 성찰이 먼저 자리해야 합니다. 필자인 저 역시 가족들에게조차 구체적인 계획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저 자신을 잘 알고 제 능력과 한계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의견은 존중하되 결국 실행은 제 몫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타인의 조력에 기대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언뜻 보면 합리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완전하게 다른 인격체이며 절박함의 정도 역시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과 목표가 아주 조금만 달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협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강연을 할 때 농담처럼 자주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힘든 이해관계자는 배우자나 가족이다. 이 말은 은퇴나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더 많이 와닿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위험해 보이는 결정이나 방향에 대한 리스크를 누구보다 더 생각해주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협업에는 언제나 오해와 갈등이 따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희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결국 목표를 향한 항해는 멈추게 됩니다. 함께 호기롭게 시작한 프로젝트는 서로의 기대가 엇갈리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난파선이 되어버립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동업의 형태를 통해 그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관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역할과 책임 그리고 분배의 문제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사업은 좌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100%를 해낼 자신이 없다면 협업이나 공동투자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적인 대표 기업들의 구조를 떠올려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어떤 기업에도 독보적인 리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인재들이 함께했지만 결국 방향을 정하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리더가 방향을 잃는 순간 조직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서 100%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는 힘은 정작 어디서 나올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둘째, 그게 어렵다면 목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계획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 협업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역할 분담이라는 명분 아래 누군가는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누군가는 방향을 잃고 누군가는 불평을 시작합니다. 결국 그 팀은 해체되는 길을 걷게 되고 좋은 관계로 시작한 인연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한다는 말의 위험성은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시작 즈음에는 어깨동무를 하고 2인 삼각으로 호기롭게 출발하지만 보폭과 열의가 서로 다르기에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발이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삐걱거림이 반복되면 결국 누군가는 속도를 늦추고 누군가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반면 수직적 관계에서는 리더와 참모가 각자의 역할을 인식합니다.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고 참모는 실행에 집중합니다. 이런 관계는 오히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수직적이라는 관계의 정의는 세계적인 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시스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 제작을 외주에서 직영으로 바꾸고 효율을 크게 높이고 원가를 줄였다는 창업자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도 성과와 분배는 늘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결국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저자는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스스로 경험하며 설계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각자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진짜 리더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지금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지배하거나 그들을 완전하게 추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온전히 지배하거나 완전히 추종하게 하라. 그것이 협업의 유일한 안정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어정쩡한 평등은 책임을 흐리고 결국 관계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저자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방식은 자신이 혼자서 모든 걸 경험하고 계획하며 준비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은퇴라는 것을 마주할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은 혼자서 조용하게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100%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험을 통해 진짜 힘이 생깁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며 터득한 능력은 어떤 협업보다 오래갑니다. 그 고독의 오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누군가와 함께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며 진정한 리더가 되는 순간입니다. 혼자 가면 멀리 못 간다? 더 견고하게 멀리 높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알렉스 부동산 금융투자연구소를 경영하며 책 나는 5년간 은퇴를 준비했다의 저자 이상수님의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은퇴 준비에 대한 에세이 다음 편의 청취를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